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13주차 계좌 공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르의 평생투자 1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2019년 첫 매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할 종목은 타이거 200. 이거는 뭐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ETF라는 건데요. ETF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0만원치 정도를 샀습니다. 네, 사줬지요. 타이거 200. 예, 오늘 매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건지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고요. Exchange Traded Fund. 예,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어떤 펀드냐? Traded.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펀드예요. 원래 펀드는 뭐 그냥 가입하고 환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요즘 많이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냥 주식시장에서 종목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우리가 펀드는 보통 왜 가입을 하죠? 일단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펀드 매니저한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긴 할 건데 소액으로밖에 못한다. 근데 여러 종목을 사고 싶다. 근데 돈이 별로 없으면 여러 종목을 못 사겠죠. 근데 펀드 가입을 통해서는 여러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ETF가 쫙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킨덱스, 아리랑, 코세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붙습니다. 코덱스는 보시면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식으로 자산운용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앞에 이게 붙고요. 그리고 뒤에 200 레버리지, 단기채권, 삼성그룹, 이런 거는 ETF가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같은 이런 200 붙어 있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표 종목들을 200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지수로 만든 건데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고요. 예, 그래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이런 200 붙어 있는 거는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보통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거를. 예,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삼성 붙은 거,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특정 그룹을 투자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레버리지 되어 있는 거는 코덱스 200을 2배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덱스 200이 0.77 올랐는데 레버리지는 거의 2배가 올랐죠. 내릴 때도 2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생각이 되면 이런 거를 사면 되겠죠. 그리고 인버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 코스피가 오를 때는 내리고 내릴 때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가 폭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사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거, 중국, 베트남,
네, 이런 나라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나라의 주식이겠죠. 뭐 채권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헬스케어 같이 특정 이제 업종에 투자하는 ETF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이런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슨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저평가주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뭐 농산물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쭉쭉 내려보면은 예, 뭐 이렇게 종류는 많지만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쓸만한 ETF가 잘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미국에는 좀 쓸만한 ETF가 많이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제가 타이거 200 아까 샀죠. 이게 그나마 쓸만하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건드려 볼 생각이 없습니다. 타이거 200은 아까 말했듯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ETF 분석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 종목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역시 많죠. ETF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2등이 하이닉스인데 그게 4.3%고 셀트리온 2.7%, 이런 식으로 그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ETF가 구성됩니다. 뭐 결국은 여기 ETF에 투자해도 거의 그 돈의 23%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가드 S&P 500 ETF라고 종목 코드가 VOO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S&P 500 시장에 고르게 투자하는 ETF입니다.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요.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를 가장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expense ratio 해서 이게 수수료인데요. 수수료가 0.04%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거 200도 수수료가 가장 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뱅가드 S&P 500의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뭐 세계적인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종목들의 이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500개 종목 중에서 10개, 상위 10개 종목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면은 거의 세계 경제 흐름의 한 절반 정도는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한 세계 경제의 그 정도 차지하니까요. 근데 진짜로 전 세계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종목이 있습니다. VT라고 해서 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 토탈 월드 스탁.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주식에 고르게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비중을 똑같이 하진 않겠죠.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뭐 중국이 가장 크겠죠. 나머지 중에서는 중국, 뭐 일본, 유럽 그리고 그 외 신흥국들, 한국도 아주 조금 있겠죠. 그렇게 투자하는 ETF가 VT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까랑 거의 상위 종목들은 비슷하죠. 근데 아까 비중이 아까보다 한 절반 정도 되죠. 상위 10개 종목이 9.44%, 아까 절반 정도니까 거의 미국 주식에 한 반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주식에 한 반 정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종목을 잘 선택을 못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ETF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덱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0.8% 올랐는데 뭐 저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잡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내렸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또 많이 내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종목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를 선택을 해서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13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국내 주식 순자산 평가액이 1153만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저번 주보다는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고만고만한 것 같죠? 네이버가 좀 더 올랐고요. 제주항공은 많이 내렸다가 오늘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100주 가지고 있고요. 원화 추정 자산이 784만원 정도 되죠. 소프트뱅크가 오늘은 조금 올라서, 이거는 저번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오늘 260엔이 올라서, 그러니까 원화로는 이제 100주로 하면은 26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13주차 지금까지 1200만원 투자해서 1153만원 남아있고요. 해외 주식은 900만원 투자해서 780만원. 그 다음에 합계가 2100만원 투자해서 1937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아주 약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해외 주식 소프트뱅크 26만원 오늘 올랐으니까 그 정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아직까지 원금이 좀 훨씬 많고 계좌 잔고가 적죠.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